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만으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바로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품사인 부사와 관련하여 부사 만들기 특별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부사는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뿐 아니라 영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방송이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번틀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한 사람은 남이 만든 문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문장을 만들어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장 만들기 연습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틀비 방송을 통해 진짜 영어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This car can run fast. 이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만든 부사가 사용된 문장인데요. 밑줄 친 fast가 바로 부사에 해당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빨리 달린다이니까 빨리가 동사인 달리다를 꾸미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꾸미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죠?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등 명사 이외의 모든 걸 꾸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사를 제대로 익혀서 사용해야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방법, 원인, 이유, 조건, 빈도, 양보는 어렵지 않지만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송 내용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려면 일단 부사 형태를 알아야겠죠? 부사는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본 방송의 부사편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앞의 예문에서 사용된 fast처럼 단어 자체가 부사인 형태와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활용한 형태를 가지고 부사 만들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별로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근데 부사와 관련해서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치사를 쫙 모아서 의미별로 모두 설명해 놓은 걸 보고 나면 더 헷갈려요. 제 말 맞죠? 이건가 저건가 그 뭐죠?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넌센스 코미디인데 혹시 번틀비 시청자분들 중에 아프리카 말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긴가민가 하죠?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납니다. 아무튼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경우 내용이 많이 정리된 책일수록 더 안 외워집니다. 다른 문법보다 유독 전치사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야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시청자분들이 채널 구독도 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맛보기만 보도록 하죠. 표에서 장소를 보면 모두 동일하게 어디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붙어 다니는 전치사인 at, in, on이 나오죠. 이런 전치사들을 이해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외운다면 계속해서 헷갈리거나 까먹을 겁니다. 맞죠? 전치사도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외우면 정말로 쉽게 익힐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익힐 때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at이 가장 좁은 장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in은 가장 넓은 장소를 나타내는데 문장에서 at과 함께 사용되어 at보다 큰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도 in을 사용합니다. 가령 at the airport in 김포라고 하게 되면 김포에 있는 공항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at은 가장 좁은 장소, in은 그보다 넓은 장소와 가장 넓은 장소 이해가시죠? 그리고 in은 in the plant나 in the cave처럼 어떠한 장소의 안쪽 지역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커다란 지역의 안쪽에 있는 좁은 장소를 at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on은 어디 위에를 나타내는 말인데 천장도 되고 바닥 위나 벽도 되거든요. 쉽게 말해 무조건 한쪽 면이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대체로 on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어딘가 목적지를 나타낼 경우 to를 사용한다는 건 대체로 잘 아실 듯하네요. 그 다음 here과 there입니다. here은 여기에를 뜻하고
there은 거기에나 저기에를 뜻한다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참 재미있는 게 home이거든요. home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모두 사용되는 말인데 부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엔 그냥 장소와 관련한 우리말 조사를 거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집에, 집에서, 집으로 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집에 가, 나 방금 집에 왔어처럼 이동과 도착과 같은 동작을 나타낼 경우엔 전치사 없이 사용하고 나 어제 집에 있었어처럼 집에 계속 머물고 있음을 표현할 경우에는 주로 at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거나 집에 방금 도착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경우 home과 전치사 at을 함께 사용하는 게 바로 미국식 영어입니다. 우린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인이 아닌 원어민들 중에도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알아둔다고 손해볼 건 없겠죠? 다음은 시간인데 장소에서 사용되던 전치사 at, on, in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학습자들은 또 그럽니다. 아, 이거 왜 또 나와? 짜증나게 정말. 또 외워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해와 느낌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장소를 나타낼 때 가장 좁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at이라고 했죠? 시간에서도 가장 짧은 게 2시 30분, 3시 등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경우엔 at을 씁니다. 가장 넓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in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긴 시간인 계절이나 연도에도 in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일이나 날짜가 남죠. 거기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동으로 on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today와 tomorrow 같은 말들은 명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관사나 전치사 없이 아무데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부사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사 없이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적인데요. 목적도 구태여 표현을 찾으려고 하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for이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분들은 for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For my future, for his family, for lunch 등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for you라고 하면은 너를 위해가 되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당신. 이 노래 제목이 너를 위해인데요. 잘 아시죠? 영어로 하면 for you가 됩니다. 자, 전치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끝났고 이제 단어를 제시해 드릴 시간이네요. 타다! 이제 단어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동사는 will, meet으로 고정하고 주어와 목적어, 부사를 마음대로 넣어가며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할 경우 정말로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참고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스로 영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들으면 영어가 다 들리는 걸로 생각하시던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듣기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입이 열려야 귀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으면 듣기가 된다는 분들은 영어로 어느 정도 작문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들어도 듣기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의 작문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나중에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대되시죠? 그러니 시청자분들은 열심히 번틀비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사의 will, can 등과 같은 조동사가 사용될 경우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하기 때문에 주어로 어떤 것이 와도 동사의 형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도 제가 밑줄 쳐놓은 me, you, him 등과 같은 대명사 외에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시해드린 주어와 목적어 외에 번틀비 시청자분들이 붙이고 싶으신 주어와 목적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부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2가지 이상의 부사가 함께 올 경우인데요. 가령 민수 will meet me at the park tomorrow 라고 하면 민수는 내일 공원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가 되는데 이럴 경우엔 시간 부사가 맨 나중에 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오늘 연습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제가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ill meet me at the party tomorrow. We will meet him here on Monday. My mother and father will meet 철수 for lunch on Monday. My friends will meet 남수 at the park. They will meet 수미 here on May 5th. 와우! 아직 별로 배운 게 없음에도 서서히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남이 만들어 놓은 문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봐야 제대로 된 언어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나 교재에서도 이렇게 영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번틀비가 한국 최초인 거예요. 아마 저를 따라 열심히 방송을 시청하신 번틀비 시청자분들은 훨씬 빠르고 쉽게 영어를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저는 문장을 5개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문장을 10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 자리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연습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번틀비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비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